지난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의 성매매업소에 불이 나 갇혀있던 여종업원 5명이 숨졌습니다. 2년 뒤 군산 계복동 화재에선 작은 유리창조차 열 수 없었던 여종업원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방범창을 이제 크레인으로 부셔버렸어요. 2층하고 3층을. 지난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 성매매 업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감금도 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19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데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가 알려지면서 성매매 근절 여론이 들끓었고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성매매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법이었는데요. 하지만 시행 11주년을 맞은 올해까지도 성매매 특별법은 일부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만 해도 그 성매매라는 게 뭐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이렇게 끌려와서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 또한 스스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계속 영위하고 싶은 그런 그 여성들이 나를 단속하지 말아라 하는 시비를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오히려, 그런데 성매매가 불법이라면 거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건 헌법적인 가치, 가장 위에 있는 거고 그 주장에 따르면 그걸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이 성매매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위헌이다. 법이 없어져야 된다. 이 법을 없앰으로써 내가 이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이런 위헌론의 그 근거가 됩니다. 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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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계속 돌고 그다음에 정경까지 돌고 저희는 솔직히 지금 당장 벌지를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벌지를 단돈 10,000원도 제가 벌지 않으면 벌 가족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에 이어서 지난주 간통죄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자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을 지정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과 관련한 공개 변론을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개인 여성이 성적 내가 매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내 개인의 자유지 국가가 형벌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새 소위 말하는 간통죄에서 운영결제는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내 성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형벌로 할 게 아니다. 일견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 11년 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성매매 수법과 장소가 더욱 교묘해졌다는 풍선 효과 논리인데요. 안마방이나 키스방 등 변종업소들이 성행하고 또 심지어 해외로 나가서 성을 사고 파는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안마방, 키스방 같은 게 여전히 더 있어갖고 더 활기치는 게 아닌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지만 또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풍선 효과로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을 팔고 싶은 여성분도 외국으로 나가고 성을 사고 싶은 남성도 외국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금전과 성관계를 장기적으로 주고받는 일명 스폰서 계약이나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형평성의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스폰서 계약이라고 하죠. 돈을 주고 어떤 오랜 관계를 맺는 그거 처벌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법으로. 그런데 성매매는 처벌한다. 이렇게 또 그 형평성 논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우리 사회에 아마 치열한 논쟁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적 파트너를 구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성적 소외자들의 해소 공간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성매매 특별법에 이제 폐지론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그
특수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이라든가 성욕구는 있지만 성을 풀 수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평생 성욕구를 풀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하지만 성매매는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없어질 경우 성매매 산업이 더욱 확산하고 또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집창촌이 사라져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 또 성매매 여성의 직업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술 한 잔 먹고 남자들끼리 뭐 한 번씩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차원으로 제약을 하다 보니까 그 용산 영등포역 앞에 또 영등포역 앞에 또 청량역 앞에 많이 그래도 그 후에 정리가 좀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깨끗해져서 좀 좋았어요.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속했다 안 했다 이래서는 뿌리가 안 뽑히죠. 여성들이 말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다발적으로 그렇게 성매매하는 것은 좀 보호도 해주고 말이요. 강력하게 단속하면은 그게 안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성을 파는 여성이 처벌을 받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성 관련 법인 혼인빙자 간음죄와 간통죄에 이어서 성매매 특별법까지 위헌 결정이 내려질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데 만약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